대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 세 명의 후보는 일제히 오늘은 부산, 경남, PK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 어제는 이 세 후보 모두 TK를 공약했죠. 그리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세 후보 모두 PK 공약에 나섰습니다. 자, 이틀째 동선이 겹치는 셈이죠. 그만큼 지금 보수 텃밭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아침부터 진주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점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시장을 살리고 강산을 잘 끼고 또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공격적으로 유세를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려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확 줄이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틀 연속 텃밭 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가오는 TV 첫 토론회 18일에 있죠. 이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 과연 줄일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루에 1%씩 지지율을 올리겠다라고 네. 하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좀 조속한 판세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아직도 2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고 또 부정적인 전망을 할 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와야 될 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고 있지 않은 지지층이 어디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중도 보수층을 타겟팅하면서 포지셔닝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과제를 잘 이행한다면 지지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과하는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11일에 메시지를 대면서 전면에 다시 등판하다시피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절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세력과는 메시지 면에서나 인사 면에서나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 이 세 가지를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남은 네. 기간의 지지율 격차는 급속하게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포인트씩 지지율을 올린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에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 여기는 보수 강세 지역인데 김문수 후보가 46%로 물론 앞서는 것으로 조사는 됐지만 이 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0%를 넘지 못했다는 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까지 단일화 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보수 텃밭에서도 50%를 넘지 못하는 것. 이건 좀 쓰라리게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저희에게는 늘 그 지지를 해주시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 보여드렸던 모습은 정말 볼썽사납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고향이 안동 지역이기도 하고 최근에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부터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권에 가까워 보이는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어떠한 스킨십들을 계속할 때는 지역에서 특히 중도층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는 단일화된 모습으로서 김문수 후보를 똘똘 뭉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 스스로도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정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곧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후보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상황들이 아마 이번 주말 안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저희는 TK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지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네.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요, 어제 TK 지역에서 지지층을 달래는데 애를 썼습니다. 안방을 지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높이 승리했다는 뜻으로 모아서 현재로부터 노래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시도록 격정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들을 올릴 테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봐서 당신의 믿음에 침이 됐던 제가 이제 당신의 믿음에 폭침 바칩니다. 참여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연일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도 준비를 하다가 또 저랬대 이런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연일 큰절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과연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지금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은 다 써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로부터 현재는 한 걸음 떨어져 계신 분들, 그분들이 본래 가장 좋아할 만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보수의 적장자인 국민의힘의 정통성 있는 후보이다라는 부분을 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메시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는 뭐 대단히 안 좋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식의 립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발언은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그 발언에서 연상이 되듯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가 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조차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문수 후보로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네. 연장선상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자, 이 갈등을 봉합하는데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단일 대오를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자라고 청년들을 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후보 누구? 우리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싸우고 힘들었어요.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나오세요. 4년 6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쪽으로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애를 쓰면서 또 바깥쪽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과거 논란을 다시 언급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왜 산업은행 이거 하나 안 넘겨주는 이런 정당 부산 사람들이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가 또 잡혀갈 판인데 내가 검사다 이렇게 검사 사실도 아니고 김문수는 거짓말 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총각 사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발언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 또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또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서 이게 과연 선거 전략으로 네거티브한 게 먹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저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언론에서는 저 부분이 좀 재미있어 보이니까 회자가 될 만하니까 따와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역에 갈 때마다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실상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결국에는 지금 TK, PK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 쪽도 갈 것이고 그리고 중원,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수가 쇄신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처럼 뭐 말씀하신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은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에 잘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비상계엄과 파면당한 정부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도 사과, 둘째도 사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에 왜 문제가 발생했었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 내내 나는 바로 단일화하겠다, 즉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후보로 뽑히자마자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왜 2번 연속 보수 정권이 탄생했는데 파면당했는지, 왜 3번 연속 총선에서 대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네. 반성과 분석이 있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네거티브만으로는 하루에 1%씩이 아니라 0.01%도 못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